남편은 말합니다. 좀 아껴 써. 아내는 항상 대답합니다. 알았어. 그런데 왜 이 가정은 점점 무너졌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절약하지 않았던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한계까지 아끼고 있었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월급날 새벽 민석은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잠에서 깬다. 지연의 어깨선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곡선은 이제 그에게 닿지 않는 풍경처럼 느껴졌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급여 입금 알림이 떴다. 320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먼저 조였다. 민석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냉장고 위에 붙은 카드 명세서들, 아이들 학원 납부 안내문, 대출 이자, 납부 알림. 월급이 들어온 지 30분도 안 돼 이미 통장은 텅 비어 있었다. 카드값 160만 원, 대출 이자 50만 원, 학원비 80만 원.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다 민석은 손을 멈췄다. 남은 건 고작 30만 원.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생활비였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51살의 몸은 이제 밤새 뒤척이기만 해도 아팠다.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렸다. 민석은 부엌 창문을 열고 담배를 꺼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대로 60까지 버틸 수 있을까? 미래가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은 담배 연기처럼 폐 깊숙이 스며들어 빠져나가지 않았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 민석은 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봤다. 모두가 똑같이 지쳐 보였다. 30대 직장인은 이어폰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고 40대로 보이는 남자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석은 자신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치는 걸 봤다. 주름진 이마, 축 처진 눈꺼풀, 생기 없는 표정.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회사 건물에 들어서자 후배 재훈이 복도에서 웃으며 걸어왔다. 형님, 월급날인데 기분 좋으시겠어요? 민석은 억지로 웃었다. 그래 뭐. 재훈은 민석의 어깨를 툭 쳤다. 저 오늘 팀장님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 형님도 같이 가실래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난 됐어. 바빠서. 재훈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가버렸다. 민석은 알고 있었다. 재훈처럼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승진한다는 걸. 상사에게 잘 보이고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적절하게 아부하는 사람들. 민석은 그런 걸 못했다. 아니, 안 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대리였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순간 상사 부장이 지나가며 말했다. 민석 씨, 요즘 좀 안 보여. 짧은 한마디였지만 민석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안 보인다는 말. 존재감이 없다는 뜻.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중얼거렸다. 부장은 이미 가버렸다. 민석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메일함에는 읽지 않은 메일이 300개가 넘었다. 하나하나 열어보다 그는 손을 멈췄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일들이 내 미래를 바꿔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다. 흰머리가 군데군데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민석은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시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저녁 6시 정시 퇴근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민석도 책상에 앉아 무의미한 엑셀 파일을 만지작거렸다. 옆자리 동기 성준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야, 나 먼저 간다.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성주는 작년에 과장으로 승진했다. 민석보다 일을 못했지만 관계는 잘 맺었다. 회식 자리마다 빠지지 않았고 상사의 말에 적절히 호응했다. 민석은 성준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8시가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 1개를 샀다. 500원. 그것조차 아까웠지만 오늘은 마시고 싶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다. 민석은 상자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며칠 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었다. 여보, 우리 좀 아껴 쓰자. 요즘 애들 학원비도 오르고 카드값도 만만치 않아서.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라고 답했었다. 하지만 택배는 계속 왔다. 거실에서 지연이 TV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였다. 민석은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이거 뭐야? 지연은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애들 옷이랑 생활용품 필요한 거야. 민석은 캔맥주를 따며 말했다. 또?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또라니. 필요한 거라니까. 당신은 집안일을 몰라서 그래. 민석은 말을 삼켰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지연은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민석은 그 벽을 느끼며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졌을까? 결혼 초 지연은 민석의 품에 안겨 잠들곤 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기, 부드러운 숨소리, 따뜻한 체온. 그것들이 민석에게는 행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침대 양쪽 끝에서 각자 잠을 청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지만 그 사이는 깊은 계곡처럼 느껴졌다. 밤 11시 민석은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 포털에 40대 이혼이라고 검색했다.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차갑고 계산적인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민석은 노트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현재 자산 아파트 시세 4억, 대출 2억 5천, 실질 자산 2억 5천, 이혼하면 절반, 1억 2,500. 여기서 아이들 양육비 빼면. 민석은 계산을 멈췄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혼 후의 삶. 작은 원룸, 혼자 먹는 저녁, 조용한 주말. 자유로울까? 아니면 더 외로울까? 옆에서 지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주름이 생긴 눈과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흰머리. 그녀도 늙어가고 있었다.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던 사람. 민석은 노트를 덮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새벽 4시 민석은 악몽을 꾸고 깼다. 꿈속에서 그는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모두가 퇴근했고 불은 꺼져 있었다. 그는 출구를 찾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불빛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다. 물을 마시는 동안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헬쑥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민석은 자신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다. 회사에서, 집에서, 삶에서. 아침 7시 알람이 울렸다. 민석은 몸을 일으켰지만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 어제보다 더 지쳐 있었다.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하는데 손이 떨렸다. 면도날이 턱을 스쳤고 작은 상처가 났다. 피가 한 방울 맺혔다.
민석은 휴지로 피를 닦으며 한숨을 쉬었다. 거실로 나오자 지연이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밥 먹어. 짧은 말이었다. 민석은 식탁에 앉았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민석은 밥을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지연은 맞은편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아침이다. 민석은 생각했다. 대화 없는 식사, 시선 마주치지 않는 부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회사에 도착하자 팀 회의가 있었다. 부장이 새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요합니다. 회사 미래가 걸려 있어요. 민석은 듣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옆에서 재훈이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부장이 민석을 불렀다. 민석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부장실로 따라가는 민석의 심장이 빨라졌다. 부장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부장은 민석을 한동안 바라보다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당신 역할이 중요해요. 집중 좀 해주세요. 민석은 예라고 대답하고 나왔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자신이 회사에서도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능력 없는 중년 직장인. 승진 못한 대리. 곧 정리 대상. 점심시간 민석은 혼자 구내식당에 갔다. 짜장면을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주변에서 직원들이 무리지어 웃고 떠들었다. 민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면을 젓가락으로 집었다. 입에 넣었지만 역시 맛이 없었다. 모든 게 무미건조했다. 옆 테이블에서 신입사원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글쎄, 구조조정 소문 있던데. 진짜? 누가? 잘 모르겠어.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민석은 젓가락을 놓았다. 구조조정?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50 넘은 대리. 가장 먼저 잘릴 사람. 민석은 짜장면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다. 오후 3시 민석은 화장실에 앉아 있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 눈을 감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이게 공황인가? 민석은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몇 분이 지나자 조금 나아졌다. 그는 화장실에서 나와 세면대에서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남자가 그를 바라봤다. 축축한 얼굴, 충혈된 눈. 민석은 자신에게 속삭였다. 버텨.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퇴근 후 민석은 집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민석은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을까? 아이들? 아내? 아니면 그냥 습관? 스마트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어디야? 언제 와? 민석은 답장을 보냈다. 조금 이따 갈게. 그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강물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민석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거실에 있었다. 고등학생 큰아이 민준이와 중학생 둘째 서연이. 민준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서연은 숙제를 하고 있었다. 민석은 다녀왔다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었다. 지연이 들어와 물었다. 오늘 왜 늦었어? 민석은 그냥 좀 쉬고 왔어라고 대답했다. 지연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 나갔다. 민석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 작은 균열이 보였다. 저 균열처럼 우리 가정도 조금씩 갈라지고 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것으로부터 회사, 빚, 책임, 그리고 이 숨막히는 삶으로부터.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연이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상에 올라왔다. 민석은 숟가락을 들었다. 아이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민주는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민석은 말했다.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치워라. 민주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서연은 민석을 힐끔 쳐다봤다. 민석은 그 시선을 느꼈다. 아이들이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지연이 입을 열었다. 민준아, 학원 어때? 민주는 그냥 그래라고 짧게 대답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다시 침묵. 숟가락 소리만 식탁 위에 울렸다. 민석은 밥을 삼키기 힘들었다. 목이 메는 것 같았다. 그는 물을 마시며 아이들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서먹해졌을까? 식사 후 민석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밀어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재산 정리를 시작했다. 엑셀 파일을 열고 숫자를 입력했다. 아파트 시세, 대출 잔액, 예금, 빚,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을 계산했다. 절반씩 나누면. 민석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1억 2천만 원. 여기서 아이들 양육비를 내면 월 100만 원씩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남는 건 없다.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이혼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빚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집들 안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버티고 있는 사람. 무너지기 직전인 사람. 밤 10시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경제 불황 속 가계 빚 증가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다. 가계 부채 1,500조.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그 일부구나. 뉴스는 계속되었다. 중년 남성 우울증 증가. 자살률 상승. 민석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가 나왔다. 행복한 가족이 웃고 있었다. 민석은 TV를 껐다. 현실과 너무 달랐다. 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 삶이 언제 끝날까? 아니, 끝나기는 할까? 지연이 거실로 나왔다. 아직 안 자? 민석은 응이라고 대답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석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연은 그를 바라봤다. 무슨 얘기? 민석은 망설이다 말했다. 요즘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석은 계속 말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대화도 없고 서로한테 관심도 없고.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일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혼자 쉬고. 나한테 관심 없는 건 당신이었어. 민석은 할 말이 없었다. 지연의 말이 맞았다. 그는 언제부터가 집이 편하지 않았다. 회사도 집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 지연은 일어서며 말했다. 나 자러 갈게. 피곤해.
민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등이 조금 구부정했다. 그녀도 지쳐 있었다. 혼자 남은 민석은 다시 소파에 누웠다. 스마트폰으로 이혼 카페를 검색했다. 수많은 사연들이 올라와 있었다. 40대 이혼 후 삶이 어떤가요? 재산 분할 어떻게 하셨나요? 아이들은 누가 키우셨나요? 민석은 글들을 읽었다. 어떤 사람은 이혼 후 자유로워졌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더 외로워졌다고 했다. 정답은 없었다. 민석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이혼, 빚, 아이들, 회사, 미래. 모든 게 뒤엉켜 그를 짓눌렀다. 새벽 2시 민석은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다. 소주 한 병이 있었다. 그는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한 잔을 단숨에 마셨다. 목이 화끈거렸다. 두 번째 잔을 마셨다.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졌다. 민석은 계속 마셨다. 취하고 싶었다. 생각을 멈추고 싶었다. 소주 한 병이 비었을 때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언제부터 흘렀는지 모르게. 민석은 소리 없이 울었다.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모든 게 통제 불가능했다. 빚도, 결혼도, 미래도. 그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이 빙빙 돌았다. 민석은 눈을 감았다. 그대로 잠들고 싶었다.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아침 지연이 민석을 발견했다. 여보, 왜 여기서 자? 민석은 눈을 떴다. 목이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지연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술 마셨어? 미쳤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은 그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왔다. 물 마셔. 민석은 물을 마셨다. 지연은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무슨 일 있어?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병원 가봐. 민석은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아이들을 깨우러 갔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숙취가 심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건 마음의 피로였다. 회사에 지각했다. 민석은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그를 피해갔다. 술 냄새가 났을 것이다.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9시 반이었다. 부장이 그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민석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민석은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 재훈이 속삭였다. 형, 괜찮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민석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버텨야 한다. 조금만 더. 점심시간 민석은 병원에 갔다. 내과 의사는 그를 진찰하고 말했다. 큰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민석은 물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한가요?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운동하시고 잘 드세요라고 조언했다.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고 입맛이 어디 있나? 그는 병원을 나와 약국에서 영양제를 샀다. 10,000원. 또 지출이었다. 민석은 영양제 봉지를 들고 회사로 돌아갔다. 복도에서 부장과 마주쳤다. 민석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민석은 다시 부장실로 따라갔다. 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당신 업무 퍼포먼스가 안 좋아요. 회사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어요. 민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떤 얘기요?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 리스트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부장은 계속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발하셔야 해요.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해요. 민석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왔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다. 구조조정, 해고, 실직,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녁, 민석은 정신없이 일했다.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을 끄고 나오는데 청소 아주머니가 지나갔다. 또 야근이세요? 민석은 네라고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고생 많으세요라고 말하고 갔다. 민석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다. 구겨진 셔츠, 풀어진 넥타이, 헬쑥한 얼굴. 이게 나인가? 집에 도착하자 모두 자고 있었다. 민석은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지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지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민석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려 했지만 멈췄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만지지 않게 되었을까? 결혼 초에는 매일 밤 서로를 안고 잤다. 지연의 부드러운 몸, 따뜻한 입김, 달콤한 속삭임. 그것들이 민석에게는 위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멀게만 느껴졌다. 민석은 손을 거두고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조용히 소리 없이 그는 이불로 얼굴을 가렸다. 무너지고 있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일찍 일어났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서고 싶었다.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었다. 그는 조용히 준비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지하철역까지 걷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뭔가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 지하철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이혼 상담을 검색했다. 여러 법률 사무소가 나왔다. 민석은 한 곳을 골라 상담 예약을 했다. 토요일 오전 10시. 그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하지만 민석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다. 토요일 아침 민석은 회사 일 있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섰다. 지연은 의심하지 않았다. 법률 사무소는 강남에 있었다. 깔끔한 사무실, 젊은 변호사가 그를 맞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민석은 망설이다 말했다.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꺼냈다.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20년입니다. 자녀는 2명이요. 변호사는 펜으로 적으며 물었다. 이혼 사유는? 민석은 대답하기 힘들었다. 사유가 뭐지? 싸운 적도 없고 외도도 없고 그냥 지쳤다. 지쳤다는 게 이혼 사유가 될까? 변호사는 기다렸다. 민석은 천천히 말했다. 그냥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설명했다. 민석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상담이 끝나고 민석은 사무실을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그는 자문했다. 정말 이혼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도망치고 싶은 건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가족 단위로 걷는 사람들, 연인들, 혼자인 사람들. 민석은 이혼 후의 삶을 상상했다.
작은 원룸, 혼자 먹는 밥, 주말의 침묵. 자유로울까? 홀가분할까? 아니면 더 외로울까? 그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첩을 열었다.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 민석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카페 안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지만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지연이 물었다. 일 잘 끝냈어? 민석은 응이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다시 식탁에 앉았다. 민주는 말했다. 아빠,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은데. 민석은 돈 얼마나 들어? 민주는 50만 원 정도요. 민석은 숨이 막혔다. 50만 원. 쉽게 나올 돈이 아니었다. 그는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연이 끼어들었다. 애 친구들 다 간다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내면 어떡해. 민석은 짜증이 났다. 그럼 돈은 어디서 나와?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벌어야지. 민석도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버는데. 아이들은 숟가락을 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 먹기 싫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뒤에서 지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침대에 누워 민석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가정도, 관계도, 자신도.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쳤다. 아, 소리 없는 비명이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석은 일어났다.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차갑고 외로운 달. 민석은 그 달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혼자인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서연이 들어왔다. 아빠. 민석은 딸을 바라봤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서연은 민석 옆에 앉았다. 아빠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민석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맑은 눈동자, 걱정하는 표정. 그는 딸을 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서연은 아빠의 품에 안겨 있었다. 민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버텨야 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일요일 오후 민석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벤치에 앉은 엄마들이 수다를 떨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저 구름처럼 나도 흘러가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스마트폰이 울렸다. 부장이었다. 민석 씨, 내일 프로젝트 발표 준비 다 했죠? 민석은 예라고 대답했다. 사실 아직 반도 안 했다. 부장은 실수 없이 잘해야 해요라고 말하고 끊었다. 민석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숨을 쉬었다. 또 압박이었다. 끝없는 압박. 집으로 돌아와 민석은 노트북을 켰다.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됐다. 민석은 계속 작업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자료가 완성됐다. 그는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침대로 기어가 누웠다. 옆에서 지연이 자고 있었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봤다.
이혼하면 이 모습도 못 보겠지. 매일 밤 옆에 있는 사람, 숨소리, 체온, 존재. 그것들이 사라지면 어떤 기분일까? 민석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지연은 잠결에 손을 꽉 쥐었다. 민석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연결감이었다. 월요일 아침 발표 시간이 다가왔다. 민석은 회의실에 들어갔다.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부장이 소개했다. 민석 대리가 발표하겠습니다. 민석은 앞으로 나가 자료를 켰다. 손이 떨렸다. 목이 말랐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자료를 설명하고 데이터를 보여줬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이 나왔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민석은 대답했다. 준비한 답변이었다. 발표가 끝났다. 박수가 나왔다. 민석은 자리로 돌아왔다. 부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잘했어요.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일단 넘겼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또 다른 압박이 올 것이다. 점심시간 재훈이 다가왔다. 형, 발표 정말 좋았어요. 임원들 반응도 좋았고 민석은 고마워라고 말했다. 재훈은 계속 말했다. 형, 근데 솔직히 요즘 좀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민석은 거짓말했다. 괜찮아. 재훈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 말했다. 힘들면 얘기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 내 빚을 갚아줄 건가? 내 가정을 구해줄 건가?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 저녁, 집에 돌아온 민석은 거실에 앉았다. 지연이 옆에 앉았다. 오늘 발표 어땠어? 민석은 잘 끝났어라고 대답했다. 지연은 다행이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침묵했다. 민석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연은 그를 바라봤다. 민석은 계속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지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나도 알아. 당신 얼굴만 봐도 알아. 민석은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도 압박받고 빚도 많고 아이들 걱정도 되고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했어.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혼자 되면 좀 숨이라도 쉴 것 같아서. 지연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나도 생각했어. 민석은 그녀를 바라봤다. 지연은 계속했다. 하지만 이혼이 답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문제는 돈이 아니라 서로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거잖아. 민석은 할 말이 없었다. 지연의 말이 맞았다. 지연은 민석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천천히. 민석은 그녀의 손을 느꼈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그는 눈물이 났다. 미안해. 지연도 눈물을 흘렸다.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오랜만에 포옹이었다. 민석은 지연의 체온을 느꼈다. 부드러운 몸, 익숙한 향기. 그것들이 그를 위로했다. 지연은 속삭였다. 우리 잘해보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빚도 있고 문제도 많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민석과 지연은 함께 가계부를 정리했다. 수입과 지출을 모두 적었다. 불필요한 소비를 찾아내고 줄일 방법을 찾았다. 민준과 서연도 불렀다. 애들아,
우리 가족회의 좀 하자.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다. 민석은 솔직하게 말했다. 아빠가 요즘 힘들어.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 조금씩 절약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이 물었다. 그럼 여행은? 민석은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라고 대답했다. 민준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말했다. 아빠 괜찮아. 우리 도와줄게. 민석은 딸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지연이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가족이잖아. 민석은 가족들을 바라봤다. 아내, 아들, 딸. 그들이 있어서 그는 버틸 수 있었다. 주말 민석은 가족과 함께 근처 공원에 갔다. 돈 안 드는 나들이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민석과 지연은 산책했다. 지연이 민석의 팔을 끼고 걸었다. 오랜만에 스킨십이었다. 민석은 그 감촉이 좋았다. 여보, 고마워. 지연이 물었다. 뭐가? 곁에 있어줘서. 지연은 웃었다. 당연하지. 우리 부부잖아. 민석도 웃었다. 진심으로 웃는 게 얼마만인지.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민석은 생각했다. 이혼은 아니다. 도망도 아니다. 함께 버티는 거다. 회사에서 민석은 새로운 마음으로 일했다. 구조조정 걱정은 여전했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부장이 그를 불렀다. 민석 씨, 지난번 발표 좋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민석은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부장은 계속했다. 사실 구조조정 얘기 당신 빠졌어요.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장실을 나오며 민석은 미소 지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가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민석의 삶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빚은 여전히 있었고 월급은 빠듯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였다. 민석과 지연은 매주 데이트를 했다.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함께 시간을 보냈다. 커피 한 잔, 산책, 대화. 그것들이 그들을 다시 연결했다.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주말마다 보드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봤다. 집에서 돈 안 들이고. 민주는 요즘 집이 좋아졌어라고 말했다. 서연도 웃음이 많아졌다. 어느 날 밤 민석과 지연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이 물었다. 당신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 민석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순간적으로는 그랬어. 하지만 진짜 원한 건 이혼이 아니라 숨쉴 공간이었던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당신한테 화난 게 아니라 내 삶이 힘들었던 거야. 민석은 그녀를 안았다. 이제 알았어. 우리 서로 외로웠던 거야. 지연은 민석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앞으로는 혼자 아파하지 말자. 민석은 그래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느꼈다. 지연의 부드러운 입술, 따뜻한 숨결, 떨리는 손길. 민석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감정을 담아서. 지연도 민석에게 응답했다. 옷이 벗겨지고 피부가 맞닿았다. 오랜만의 친밀함이었다. 민석은 지연의 몸을 기억했다. 곡선, 온기, 떨림.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웠다. 그들은 서로를 탐험했다. 말없이 눈빛으로. 민석은 지연의 이름을 속삭였다. 지연은 민석을 꽉 안았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절정의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느꼈다. 연결됨을, 사랑을. 끝나고 그들은 서로를 안고 누웠다. 땀에 젖은 몸,
거친 숨소리, 평화로운 침묵. 민석은 생각했다. 이게 결혼이구나.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하는 것. 새벽 민석은 잠에서 깼다. 옆에서 지연이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민석은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가슴이 뻥 뚫렸다. 여전히 빚은 있고 미래는 불확실했다. 하지만 민석은 두렵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그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다. 무너지기 직전에 다시 일어선 이야기. 도망 대신 버티기를 선택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석은 커피를 마시며 노트에 적었다. 오늘의 목표 웃기. 가족과 시간 보내기. 감사하기. 간단한 목표였지만 의미가 있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다. 지연 옆에 누워 그녀를 안았다. 지연은 잠결에 미소 지었다. 민석도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일까? 힘들까? 평화로울까? 알 수 없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다. 우리니까 버틸 수 있다. 민석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들었다. 평화로운 잠이었다. 오랜만에 몇 년이 흘렀다. 민석은 55세가 되었다.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빚도 많이 줄었다. 민주는 대학생이 되었고 서연은 고등학생이 되었다. 가족은 여전히 함께였다. 어느 날 저녁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연이 만든 저녁을 먹으며 민준이 물었다. 아빠, 옛날에 우리 집 힘들었을 때 기억나?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지. 민주는 말했다. 그때 아빠 정말 힘들어 보였어. 근데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민석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빠가 포기하지 않은 건 너희들 때문이야.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 최고야. 지연도 웃었다. 그러게. 민석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그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자, 다들 많이 먹어. 웃음소리가 식탁 위에 울렸다. 따뜻하고 행복한 소리였다. 민석은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늘도 버텼다. 내일도 버틸 것이다.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니까.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의 삶을 담고 있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여전히 차갑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민석은 미소 지으며 불을 껐다. 침실로 가서 지연 옆에 누웠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민석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일까?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함께니까. 우리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민석의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다. 나는 이혼하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았다. 버텼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민석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때로 힘들고 때로 평화로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민석은 잠들었다. 내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 누군가는 낭비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가정에서 지금도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 속 인물이 여러분 자신이거나 혹은 여러분 곁에 누군가처럼 느껴졌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말하지 못했던 중년의 속마음, 가정과 돈, 관계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덜 무너지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